불멸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단일 경기 100득점 기록을 비롯해 한 경기 55리바운드 기록, 65경기 연속 30득점 이상 기록, 50득점 이상 경기 118회 달성 등 NBA 역사에서 개인 기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대 개수 윌트 체인벌린, 윙스팬 234cm로 대표되는 압도적인 신체 사이즈가 바탕이 된 골밑 지배력으로 엄청난 스탯을 양산했던 체인벌린의 기록은 사실 언터처블 수준의 정규 시즌보다 플레이오프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바로 영원한 라이벌 딜 러셀이 이끄는 보스턴 셀틱스에게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딜 러셀과의 수많은 맞대결 가운데 유일하게 승리했던 시리즈가 있었으니 바로 1967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당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소속이던 체인벌린은 파이널 8연패를 달성하며 미국 프로스포츠 역사를 다시 쓰고 있던 보스턴 셀틱스를 파이널 진출 길목에서 만났고, 그는 시리즈 전적 2승 0패 상황에서 맞이한 3차전 홈경기에서 영원히 깨지지 않을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보스턴과의 플레이오프 무대만 되면 작아지던 체인벌린은 이날만큼은 48분 풀타임을 소화한 가운데 무려 41리바운드를 잡아내며 29리바운드를 잡아낸 러셀과의 골밑 대결에서 완승을 거두었고, 이 같은 체인벌린의 활약 덕분에 필라델피아는 3차전까지 승리합니다. 1967년 4월 5일 이날의 41리바운드 기록은 5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 최다 리바운드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21세기 들어서는 팀 던컨이 25리바운드, 드와이트 하워드가 26리바운드를 기록한 것이 최다 리바운드로 기록되어 있는 만큼 해당 기록은 앞으로도 깨지기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3차전 41리바운드 뿐만 아니라 5차전에서도 36리바운드를 잡아낸 등 윌트 체인벌린은 시리즈 평균 32리바운드라는 말 그대로 미친 퍼포먼스를 남겼고, 그의 원맨쇼에 힘입어 보스턴 셀틱스의 파이널 9연패 도전을 저지하며 지긋지긋한 보스턴 징크스를 드디어 떨쳐낸 필라델피아는 파이널 무대에서 만난 샌프란시스코 워리어스까지 4승 2패로 물리치며 창단 첫 우승의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참고로 역대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 리바운드 2위 기록은 40개인데, 플레이오프 역사상 3번 있는 40리바운드 경기를 만들어낸 주인공은 모두 같은 인물이었고, 그 주인공은 바로 딜 러셀이었습니다. 파워풀한 플레이로 90년대와 2000년대 골밑을 초토화시키며 리그 최고의 센터로 군림했던 공룡 센터 샤킬 오닐, 마이클 조던과 함께 NBA 역사상 유의한 3픽과 파이널 MVP 3회를 동시 달성한 선수이기도 한 그는 2000년대 초반 레이커스 왕조를 만든 한마디로 리그의 지배자였는데, 특히 오닐의 커리어 하이 시즌으로 평가받던 9900 시즌, 그의 존재감과 영향력은 리그 모든 선수 가운데 독보적 그 자체였습니다. 시즌 평균 29.7득점, 13.6리바운드를 올리며 만장일치 MVP에 딱 한 표 모자라는 압도적인 시즌 MVP가 된 오닐의 퍼포먼스는 플레이오프에서도 계속되었고, 골밑에서 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파울뿐이었습니다. 커리어 통산 성공률 52.5%에 불과할 정도로 부정확한 오닐의 자유투는 전성기 시절 사실상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고, 상대팀 입장에서도 오닐에게 골밑에서 2점을 쉽게 헌납하는 것보다 차라리 낮은 성공률의 자유투를 주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한 방법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닐을 파이널에서 만난 인디애나 페이서스 역시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파이널 1차전에서 오닐에게 무려 43득점을 허용하며 체급차를 실감한 인디애나는 2차전에서는 골밑에 위치한 오닐에게 공이 투입되며 가차없이 거친 파울로 오닐의 득점을 끊어냈고, 이로 인해 오닐은 경기 내내 자유투를 쉴 새 없이 던지게 되었는데, 그가 이날 자유투 라인에 선 횟수는 무려 39회, 39번의 자유투를 던진 오닐이 자신의 통산 성공률보다도 못한 18개를 집어넣는데 그치며 인디애나의 파울 작전은 의도대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종료 휘슬이 울린 뒤 오닐의 경기 기록지에는 어김없이 40득점, 24리바운드 기록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상대의 지독한 파울과 낮은 자유투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40득점을 퍼부은 오닐의 퍼포먼스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그는 상대의 노골적인 반칙으로도 막을 수 없는 존재였고, 오닐은 2000년 파이널 6경기에서 평균 38득점, 16.7리바운드를 기록, 파이널 MVP 수상과 함께 레이커스 왕조의 서막을 알리는 파이널 우승을 이루어냅니다.
NBA 역사상 최초의 단일 시즌 3점슛 400개 시대를 열어젖히며 전무후무한 만장일치 MVP까지 거머쥔 스테판 커리는 2016년 바야흐로 리그 최고 선수이자 아이콘으로 등극하였고, 그의 역사적인 기록 행진에 힘입어 골든스테이트 역시 정규 시즌 73승 9패를 기록하며 단일 시즌 최다승 신기록을 경신, 디펜딩 챔피언이자 이견이 없는 리그 최강팀의 자격으로 플레이오프 무대에 나섭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휴스턴 로켓츠를 가볍게 누르고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 진출하며 리핏을 향한 순항을 이어가던 골든스테이트에게는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휴스턴과의 시리즈 도중 커리가 부상을 당하며 전력에서 이탈한 것, 포틀랜드와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시리즈에서 1, 2차전 폭발한 탐슨 덕분에 앞서 나가던 골든스테이트는 3차전 40득점을 올린 릴라드의 원맨쇼에 불의의 일격을 당했고, 쫓기게 된 그들은 에이스의 복귀를 결정합니다. 원정으로 치러진 4차전, 부상 여파로 인해 벤치에서 출발한 커리는 리빙스턴의 예기치 못한 퇴장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25분 내외를 초과하는 시간을 출전해야 했고, 부상 여파 때문인지 3쿼터까지 던진 9개의 3점슛이 모두 림을 외면하는 등 커리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편 양팀의 경기는 시종일관 팽팽한 흐름으로 전개된 끝에 연장으로 이어졌는데, 연장전으로 접어든 절체절명의 순간 커리는 왜 자신이 만장일치 MVP를 수상했는지를 드디어 입증해냅니다. 연장 첫 3분 9초 동안 연속 12득점을 몰아치며 모다 센터를 가득 메운 포틀랜드 홈팬들의 멘탈을 우주 저 멀리로 날려버린 커리는 특히 종료 1분 51초 전 5점 차로 달아나는 3점 슛을 성공시킨 후 I am back을 외치며 자신이 돌아왔음을 모두에게 알립니다. 연장 5분 동안 그가 올린 득점은 무려 17점, 역대 플레이오프 최다 기록은 물론 정규 시즌까지 통틀어 연장전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운 커리는 또한 벤치에서 출격해 40득점 이상을 기록한 역사상 두 번째 선수로까지 이름을 올리는데요. 부상에 따른 공백, 그로 인한 저조한 경기력, 경기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슈퍼스타 그리고 에이스로서의 자격에 대해 커리에게 우려를 던졌지만 그는 연장전 17득점으로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켜버렸습니다. 보스턴 셀틱스와 시카고 불스가 맞붙은 1986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 리그 최고 스타인 레리 버드를 비롯해 케빈 맥헤일, 로버트 패리시 등 화려한 라인업을 앞세워 LA 레이커스와 더불어 NBA를 양분하고 있던 보스턴 셀틱스와 8번 시드로 겨우 플레이오프 막차를 탄 시카고 불스의 대결은 시리즈 시작 전부터 우승을 위해 보스턴이 거쳐야 할 과정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고, 당연히 모든 시선은 보스턴 셀틱스 그리고 레리 버드를 향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데뷔 2년차를 맞이한 만 23세의 슈팅가드가 어떤 놀라운 역사를 작성할지 말이죠. 1986년 4월 20일 보스턴의 홈구장 TD 가든에서 열린 2차전, 사흘 전 열린 1차전에서 홀로 49득점을 몰아치며 발 부상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즌을 날려보내고 불과 6주 전에 코트에 복귀한 선수라고는 믿기 힘든 활약을 펼쳤던 마이클 조던은 이날 진정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경기 초반부터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마이클 조던은 득점을 퍼붓기 시작했고, 그의 손을 떠난 공은 마법처럼 림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조던의 신들린 활약에 당황한 보스턴 셀틱스는 최고 수비수인 데니스 존슨으로 하여금 조던을 전담마크하게 하였지만 그는 3쿼터 초반 파울 트러블에 걸리며 일찌감치 벤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후 보스턴은 버드, 패리시, 에인지, 맥헬 등 가용 가능한 선수들을 전부 스위치시키며 맞대응하였지만 파울 개수만 늘어날 뿐 조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실상 홀로 보스턴 셀틱스 멤버 전원을 상대하면서도 쉼없이 점수를 쌓아올린 조던은 연장까지 단 1분도 쉬지 않은 채 풀타임을 소화하며 63득점, 5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1962년 엘진 벨러가 작성한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 득점인 61점을 넘어서는 대기록 작성에 상대팀이었던 레리 버드는 신이 마이클 조던으로 분장한 것 같다며 혀를 내둘었고, 맥헤일 역시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우리는 도저히 조던을 제어할 수 없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해당 시즌 67승을 올렸고 80년대 단일 시즌 최강의 팀으로 불리는 1986년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로 플레이오프에서 달성한 63득점 기록은 버드의 말처럼 농구의 10만이
가능한 퍼포먼스였고 그것을 해낸 인물이 바로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한편 1차전 49득점, 2차전 63득점을 올린 마이클 조던은 3차전에서는 19득점만을 올리는 부진을 보이며 시리즈 3경기 평균 43.7득점을 기록했는데 조던의 원맨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전력차가 컸던 탓에 시카고 불스는 내리 3연패 당하며 3경기 만에 플레이오프를 마감하고 말았고 덕분에 조던은 단일 시즌 플레이오프 최다 평균 득점 기록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NBA 로고의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진 제리 웨스트는 역대 최고의 슈팅가드 가운데 한 명이자 60년대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였지만 72년 첫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기 전까지 무려 준우승만 7번을 기록할 정도로 파이널 우승과는 거리가 먼 선수였습니다. 보스턴 셀틱스라는 리그 최강팀의 존재가 결정적 이유였지만 플레이오프 무대만 되면 작아지는 레이커스 팀 동료들 역시 그가 우승에 거듭 실패했던 주요 요인이었는데 팀 동료들과 달리 그러나 웨스트는 올해의 클러치 선수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트로피의 이름이 제리 웨스트 트로피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최고의 클러치 능력을 선보였고 그의 클러치는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더욱더 빛이 났습니다. 1969년 파이널에서 빌 러셀의 보스턴 셀틱스에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음에도 7경기 평균 37.9득점에 미친 활약으로 NBA 파이널 역사상 유일한 준우승팀 파이널 MVP를 수상한 만큼 웨스트의 플레이오프 퍼포먼스는 독보적이었는데 그 가운데 웨스트가 보여준 절정의 플레이오프 활약은 1965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시리즈였습니다. 볼티모어 블랙과의 시리즈 6경기를 치르는 동안 그는 매경기 미친 득점력을 보여주었는데 1차전 49득점, 2차전 52득점, 3차전 44득점, 4차전 48득점, 5차전 43득점, 6차전 42득점 등 모든 경기에서 40득점 이상을 올리는 괴물같은 기록을 작성하는데요. 6경기 동안 그가 올린 총 득점 수는 278득점, 경기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46.3득점에 해당하는 수치. 1988년 클리블랜드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평균 45.2득점, 1992년 마이애미 히트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평균 45득점을 기록한 마이클 조던조차도 끝내 넘지 못한 역대 플레이오프 단일 시리즈 최다 평균 득점이자 불멸의 기록으로 현재까지 남게 됩니다. 역사적인 컨퍼런스 파이널 시리즈 퍼포먼스를 비롯해 이어진 파이널까지 총 11경기 동안 평균 40.6득점을 올리며 마이클 조던과 함께 NBA 역사상 유의한 단일 시즌 플레이오프 평균 40득점 이상 기록자로도 남아있는 제리 웨스트. 이처럼 기록적인 득점 행진을 선보인 그는 레이커스를 다시 한번 파이널로 이끌었고 1965년 파이널에서 늘 그렇듯 보스턴 셀틱스를 만난 웨스트는 5경기 평균 33.8득점의 여전한 득점력을 선보였는데요. 그러나 또다시 레이커스는 보스턴이라는 벽에 부딪히며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고 그렇게 웨스트의 역사적인 퍼포먼스는 끝내 파이널 우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90년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평가받는 존 스탁턴은 게임 리딩과 볼 관리, 경기를 읽는 시야 등 포인트 가드에게 요구되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만큼 더 포인트 가드라는 별명처럼 모든 구단이 바라는 이상적인 포인트 가드의 모습 그 자체인 선수였는데 그의 수많은 장점 중 단연코 최고를 뽑는다면 바로 독보적인 어시스트 생산력. 매직 존슨처럼 화려한 패스를 선보이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고 확실한 패스를 통해 동료들의 득점을 도왔던 그는 특히 칼 말론과 함께 NBA 역사상 최고의 콤비 플레이를 선보이며 유타 재즈에게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안겨주었는데요. 역대 1위에 해당하는 통산 15,805개의 어시스트 기록과 단일 시즌 최다 평균 어시스트 기록, 9년 연속 어시스트왕 타이틀 획득에서 알 수 있듯이 어시스트에 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역대 최고의 패서 존 스탁턴은 큰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내던 빅게임 플레이어답게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어시스트에 관한 불멸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1994년 5월 5일 펼쳐진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에서 작성한 단일 쿼터 최다 어시스트 기록인데 당시 2승 1패로 유타가 시리즈 우위를 점한 가운데 홈인 델타 센터에서 맞이한 4차전 이날의 경기에서 총 1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스탁턴은
특히 박빙의 흐름으로 전개되던 마지막 4쿼터에서 신들린 듯한 패스 스킬을 선보였는데 그의 손을 떠난 공은 여지없이 동료들의 득점으로 연결되었고 4쿼터 유타가 올린 29득점의 대부분을 책임진 스탁턴은 무려 11개의 어시스트를 성공시키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전설의 기록을 완성합니다. 미친 듯한 스탁턴의 어시스트 기록은 대부분 당연히 칼 말론의 득점으로 이어졌고 말론 역시 해당 경기에서 34득점을 올리며 다시 한번 스탁턴 말론 콤비의 위용을 과시, 유타 재즈는 둘의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에 힘입어 샌안토니오를 업셋하며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진출에 성공합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있듯이 NBA 경기는 정규 시간 기준 쿼터당 12분 총 4쿼터를 진행하기 때문에 선수가 최대로 뛸 수 있는 시간은 48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동점 상황으로 끝나면 연장 전 5분이 추가로 주어지게 되고 추가 연장 여부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 출전 시간 역시 이론적으로는 계속 길어질 수 있겠지만 시즌 동안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고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해진 요즘 현실적으로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한 경기가 갖는 가치가 정규 시즌보다 훨씬 높은 플레이오프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NBA 플레이오프에서 역사상 최다 연장전이 펼쳐진 경기는 4차 연장까지 펼쳐진 두 번의 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덴버 너게츠의 2019년 서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시리즈가 있습니다. 포틀랜드와 덴버가 1승 1패 시리즈 타이인 가운데 맞이한 3차전에서 양팀은 역사에 남을 만한 명승부를 펼치며 경기는 4차 연장까지 진행되었고 산술적으로 68분의 출전 시간이 가능했던 이날의 경기에서 니콜라 요키치가 약 3분이 모자란 64분 58초의 시간을 코트에서 보내며 현대농구 시스템에서 나오기 힘든 비현실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날 요키치가 세운 약 65분의 출전 시간 기록은 역대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 출전 시간 역대 4위 기록에 불과한데요. 바로 1위, 2위, 3위, 그리고 5위 기록까지 모두 작성된 또 한 번의 4차 연장 경기가 1호부터 66년 전인 1953년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1953년 3월 21일 동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보스턴 셀틱스와 시라큐스 내셔널스의 시리즈 2차전 보스턴이 111대 105로 승리한 이날의 경기에서 두 팀은 4차 연장까지 가는 대열투를 펼쳤는데 이 가운데 시라큐스 내셔널스의 레드 로차와 폴 세이무어는 총 68분 가운데 거의 풀타임에 가까운 67분을 출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모습을 연출하며 역대 1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당시 경기에 함께 출전한 보스턴 셀틱스의 박부진은 두 선수 대비 1분 모자란 66분을 출전하며 해당 부분 3위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고 요키치의 뒤를 이은 5위 기록 역시 해당 경기에 출전한 보스턴 소속 에드 맥컬레이의 63분으로 남아있는데요. 4번이나 펼쳐진 연장전 횟수뿐만 아니라 당시 플레이오프 경기 수도 적었고 선수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였기에 가능했던 기록인 만큼 해당 기록은 앞으로 깨지기도 그리고 깨져서도 안 되는 기록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21세기 최고 선수이자 전임 미답의 경지로 여겨졌던 통산 4만 득점을 돌파한 유일한 인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인 만큼 플레이오프 누적 기록에 관해서도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 있는데 플레이오프 통산 최다 출전 시간, 최다 출장 경기, 최다 승리, 최다 승리 시리즈, 최다 득점, 최다 스틸, 최다 자유투, 최다 필드골, 심지어 너무 많은 경기를 치룬 탓에 최다 턴오버까지 그는 수많은 부분의 기록들에서 최상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으로 기록 경신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통산 최다 득점과 통산 최다 출전 시간. 2003년 데뷔 이래 총 21시즌 가운데 불과 4시즌을 제외하고 모두 플레이오프에 나선 르브론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연속 파이널 진출 포함 총 10번의 파이널 진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직전까지 총 287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그가 출전한 시간은 무려 11,878분. 역대 2위에 올라있는 팀 덩컨과는 무려 2,500분 이상 차이나는 기록이며 은퇴 선수를 제외한 현역 선수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케빈 듀란트의 기록과도 약 5,000분 이상 차이나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최다 출전 시간 보유자답게 그가 플레이오프에서 남긴 득점 기록 역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인데 정규 시즌과 마찬가지로 플레이오프에서도 변함없는 캐리 능력을 선보였던 만큼 플레이오프 통산 평균 24.8득점으로 올리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는 2018년 플레이오프를 기점으로 마이클 조던의 5,987득점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총 8,162득점을 올리고 있으며 그를 제외하고는 6,000득점조차 올린 선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출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플레이오프 최다 득점 부분에서도 현역 2위에 올라있는 케빈 듀란트와 3,000득점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현역 3위인 스테판 커리가 아직 4,000득점조차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앞으로 깨지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르브론의 기록이 더 놀라운 점은 바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 과연 르브론은 코트를 떠날 때 어떤 위대한 기록을 남기게 될지 데뷔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는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기록에 있어서도 다른 선수들이 근접조차 할 수 없는 킹 르브론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NBA 출범 이래 유일한 정구단 영구 결번의 주인공 빌 러셀.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단 하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파이널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파이널의 제왕이기 때문입니다. 1956년부터 1969년까지 선수로 활약한 13시즌 가운데 무려 12시즌을 파이널에 진출하여 미국 프로스포츠 사상 유일한 8시즌 연속 우승 포함 총 11시즌 우승을 차지하며 믿기지 않는 기록을 작성한 빌 러셀은 NBA 파이널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공격보다는 수비에 있어 절대적인 골밑 지배력을 선보였던 그답게 플레이오프 통산 평균 득점은 16.2득점에 불과하지만 리바운드를 경기당 평균 24.9개나 잡아내며 말 그대로 골밑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센터의 교과서와 같은 수비를 보여준 빌 러셀은 클러치 상황에서 디펜스만으로 상대팀의 공격 의지를 꺾어버리며 보스턴에게 수많은 승리와 우승을 안겨주었고 그 결과 불멸의 파이널 11의 우승을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스턴 셀틱스 왕조를 탄생시킨 전설적인 명장 레드 아우백의 뒤를 이어 1966년부터는 선수뿐만 아니라 보스턴의 감독까지 맡으며 NBA 역대 최초의 흑인 감독으로도 이름을 올린 그는 1968년과 1969년 백투백 우승까지 이끌며 선수와 감독으로 모두 파이널 우승을 이끈 최초의 인물로도 이름을 남깁니다. 빌 러셀 다음으로 역대 최다 파이널 우승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 10회 우승의 샘 존스와 8회 우승의 존 하블리책 등 빌 러셀과 함께 보스턴 왕조를 이끌었던 선수들이고 보스턴 왕조 출신 선수들을 제외하면 7회 우승의 로버트 오리 그리고 카림 압둘자바와 마이클 조던이 세운 6회가 최다 기록인데 30개 구단이 경쟁하는 구도 그리고 셀러리 캡 및 드래프트 제도 등으로 인해 특정 팀이 연속 우승을 거머쥐며 왕조를 건설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 리그 시스템상 빌 러셀의 파이널 우승 기록은 NBA 파이널 제도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깨지지 않을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록 러셀이 활약했던 당시 적은 팀 숫자로 인해 경쟁이 수월했다는 점, 러셀이 소속된 보스턴이 레이커스와 더불어 가장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했던 팀이라는 점 등으로 그의 파이널 우승 횟수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확실한 것은 2009년 NBA 사무국이 파이널 MVP 트로피의 이름을 빌 러셀 트로피로 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가진 11개의 우승 반지는 분명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자 농구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마이클 조던은 신화 같은 커리어를 완성한 선수답게 수많은 기록들을 리그 역사에 남겼는데요. 통산 5번의 시즌 MVP와 10번의 득점왕 타이틀 획득,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에서 통산 평균 득점과 PER 역대 1위 등 수많은 기록을 작성한 조던이 NBA를 넘어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달성하지 못할 기록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6번의 파이널 진출과 6번의 파이널 우승, 그리고 6번의 파이널 MVP 수상. 자신을 번번이 가로막았던 나쁜 녀석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3전 4기 끝에 뛰어넘었던 1991년 LA 레이커스와의 생애 첫 파이널, MJ 대 MJ의 맞대결로 불렸던 당시 파이널에서 5경기 평균 31.2득점, 11.4 어시스트를 올리며 레이커스 왕조의 종식을 선언한 마이클 조던은 첫 번째 파이널 우승과 파이널 MVP를 달성했고, 이어진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의 1992년 파이널에서는 6경기 평균 35.8득점 기록으로 클라이드 드렉슬러와의 리그 최고 슈팅가드 맞대결에서 압승을 거두며 백투백 우승과 백투백 파이널 MVP를 거머쥡니다. 찰스 바클리와의 맞대결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던 1993년 파이널에서 4경기 연속 40득점 이상 기록 등 6경기 평균 41득점을 기록하며 역대 파이널 시리즈 최다 평균 득점 기록까지 세운 조던은 3픽과 3년 연속 파이널 MVP를 달성하며 불스 왕조를 완성하는데요. 잠정 은퇴를 번복하고 복귀한 뒤 첫 풀시즌이었던 95-96 시즌, 정규 시즌 72승을 달성하며 시카고 불스를 역대 최고의 팀으로 만든 조던은 시애틀 슈퍼소닉스와의 파이널에서 평균 27.3득점을 올리며 4번째 우승과 파이널 MVP를 차지, 여전히 자신의 시대임을 모두에게 증명합니다. 그리고 말론 스탁턴 콤비의 유타 재즈를 연이어 만난 1997년과 1998년 파이널에서는 특히 더 플루 게임으로 기억되는 1997년 파이널 5차전 활약과 더 라스트 댄스의 배경이 되는 1998년 파이널 6차전 우승을 결정짓는 더 라스트 샷 등 NBA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숱한 명장면들을 만들어내며 5번째 그리고 6번째 파이널 트로피와 파이널 MVP를 거머쥔 마이클 조던. 6번의 파이널 진출과 6번의 파이널 우승, 그리고 6번의 파이널 MVP 수상이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누구도 근접조차 할 수 없는 그의 업적은 마이클 조던이기에 가능했고 마이클 조던이기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